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하겠습니다. 이양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어제는 날씨가 뿌였는데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상사가 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네, 황사가 좀 많이 옅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쯤에 다시 한번 황사가 짙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돼지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돼지기름에. 보통 이렇게 석탄 하시는 분들도 삼겹살? 네, 삼겹살 드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돼지기름 민간요법으로 마스크나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김에 또 술 드실래 하는 거지, 자기는. 그렇죠. 그래서 회식을 잡았습니다. 진짜? 금요일 날. 다 일 끝나고. 술 관련주? 술 관련주 좋지 않습니까? 무학 신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무학 신고가가 나갔고요. 무학이 신고가가 나고 있고 창해 에탄올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주정? 창해 에탄올. 네, 주정. 창해 에탄올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요. 내년 4월에 총선되고 네. 한 6월 정도 주세 못 올리죠. 7월 되면 이제 네. 다음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입성하잖아요. 네. 다 그럼 이제 주정이나 이런 거 술 관련주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그럼 내년 7월까지만 가면 됩니다. 내년 7월까지 네. 소문나면 안 되는데 네. 이학년이 국회 간다 그러면. 네네. 그래서 국회 방송이라도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국회는 갈 수 있죠.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내부 들어가면 되죠. 국회 방송에? 아니 국회의원. 국회 방송부터 여기서 가까워. 네. 끝나고 뛰어가면 또 갈 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불러주질 않네 이것들이. 오늘 그건 그렇고요. 오늘은 코스피도 좀 살고 있고요. 코스닥이 물론 어제랑 비슷합니다. 코스닥이 더 올라가요. 오늘도요. 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제가 봤을 땐 코스닥이 변동성이 큽니다. 네. 어제 강한 것이 오늘의 강한 것을 물론 계속 이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훅 올라갔다가 좀 쉬고 또 훅 올랐다가 쉬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게 높낮이가 상당히 좀 엇갈리게 계속 가르고 있는 게 코스닥의 특성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어찌되었건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요. 시장은요. 코스피요. 물론 코스닥은 어제까지 4일 연속 샀습니다. 물론 오늘도 좀 사고 있으니까 오늘 사면 5일 연속인데 하여튼 뭔가 좀 외국인의 수급이 변하지 않느냐. 변할 찬스가 있고 최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시장도 또 한차례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그건 그렇고 좀 이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고요.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습니다. 네. 이제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해외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시장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를 놓고 본다라면은 그 FOMC 회의가 지금 예전 3월 FOMC 회의가 3월 17일, 18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FOMC 한 일주일 전 아니면 열흘 전부터는 또 이제 실적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신고가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미리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상승에 대한 동력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 12개월 포워드 EPS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2개월간의 실적 전망을 하는 주당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게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선진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머징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를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아니라 힘없이 이렇게 쭉쭉쭉 흘러내리는 형태 아니면은 힘없이 횡보하는 형태 뭐 이런 흐름이 3월 초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3월 초까지는 어쨌든 간에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네네. 3월 초 이제 그 FOMC 회의에 대한 가시권력에 들어오게 되면 한번 3월 한 6일 넘어서 3월 9일부터는 그때부터 아마 조정이 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강세는 좀 더 이어진다. 다만 외국인 수급을 보고 봤을 때 이게 한 3천억, 2천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뭐 1,000억씩 들어와갖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보게 되면은 IT 부품주들이 개별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바일 그렇죠. 월드 콩그레스를 앞두고 나서 네네. IT 부품주들에 대한 개별적 강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제 3월 달에 17일, 17일 FOMC 얘기가 있는데요. 여하튼 미국 시장 오늘의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혼조권이었잖아요. 네. 다우랑 나스닥은 조금 죄송합니다. 다우랑 S&P가 조금 내리고요. 나스닥이 좀 올라갔는데 나스닥도 대부분 우리가 시청자분 아시는 거 다 많이 빠졌어요. 결국 이제 애플이 하나 올라갔다. 뭐 이 정도가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고요. 미국에서
시장이 흘러내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죠. 하나는 옐런 의장의 네. 의회 증언이 이제 오늘 밤, 내일 밤에 있습니다. 하원 하루, 상원 하루 있으니까 또 거기서 뭐 얘기도 하고 질문하고 막 답변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라고 또 얘기할까? 뭐 기초 연설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발언하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금리 또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다수는 지금 조기 금리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의사로 공개됐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는 없겠지만 또 모르죠. 다수 의견에 상관없이 옐런 의장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 그렇죠. 옐런 의장이 작년에 7월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는지? 옐런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에 대한 쪽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대한 발언을 그것도 했었죠. 있고 작년 네. 7월에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네, 어떤 거? 바이오주 비싸다. 아, 비싸다. 근데 요즘 보면 또 미국에서 바이오주가 또 올라가거든요. 업종을 지적을 해주죠. 그러니까 세심하신 분이지. 그쵸. 세심하신 분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셀트리온 비싸지 않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안 어울리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네. 지나가다가 네네. 국회의원들도 네. 질문하는데 갑자기 네.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지. 그렇지만 바이오 관련 회사에 대한 로비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 미국의 로비가 합법화돼 있으니까. 바이오 관련주를 작년에 어떻게 봤는데 요는 어떻게 보느냐 했는데 거기서 또 안 좋다. 여전히 똑같다고 얘기하면 이거 X되잖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물론 그래 상관없이 오늘도 미국에서 헬스케어 주식이 올랐는데 이제 다들 금리만 얘기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분석을 하는데 저는 하나 더 하면 그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 끝이거든요. 질문한데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개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우려감은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그런 것들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 시장에서 혼조권이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어떻게 했느냐? 뭐 미국 마찬가지죠. 혼조권이라고 보죠. 그럴 주장이 있다. 어쨌든 한국 주식도 모르는데 미국 주식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하겠고요. 두 번째는 유가죠. 유가는 이제 긴박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오늘 유가가요. 그 50달러 이하로 떨어졌어요. 48점 몇 달러인가로 떨어졌잖아요. 네. 텍사스 기준이요. 그리고 브렌트도 떨어졌는데 뭐냐면 사실 올랐어요. 출발은요. 왜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그 나이지리아 뭐 서기 장관 이런 친구들이 이거 오늘 금년 7월인가 언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페크 회동이 있거든요. 근데 좀 빨리 만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유가의 어떤 불안한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해봤자 지금 공급과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시추권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좀 해줘봐요. 쪽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4분기까지 44만 배럴 증가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네. 어제 이제 유가 하락을 하는 이제 보고서들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즈, 그다음에 A&G 그 유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을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정유업계. 네.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요인을 어제 그 유가가 반등했던 게 뭐였냐면 미국 정유업계가 한파로 지금 그 생산에 타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위 엄청나죠, 그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그 노사 분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파업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어제 유가가 장 초반에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블랙스톤, 전 세계 최대 사모펀드죠. 이 블랙스톤에서 45억 달러 규모의 가장 큰 형이지. 네, 에너지 펀드를 좀 조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에너지 쪽 관련돼서 원유 관련된 투자를 하기에는 적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블랙스톤뿐만 아니라 스마트 머니가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리스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제시를 하겠는데 제시를 안 했잖아요. 지금요. 월요일까지요. 그래서 화요일 날까지 내게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진행상이. 일단 내용은 비공개에 대한 내긴 냈어? 내긴 냈습니다. 결국 시간 밀어달라다 혼나고. 예, 근데 이제 내긴 냈는데 내용은 이제 비공개인데 내용은 이제 비공개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자본이득 과세.
대한 쪽을 하겠다. 자본 이득이 자산가에 대한 추가적인 부자 증세죠.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본가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 박근혜노믹스를 박근혜노믹스는 없죠. 최경환 노믹스.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한국을 본받아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 세계로 같이 가는 거니까요. 네. 친하게 지내면 You are the world. You are the world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손님 모시고 우리 초대 손님 얘기해봐야겠는데요. 오늘 핀테크 관련 주식이 올라가는데요. 어저께 각종 이슈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요즘 광폭 횡보야. 여기저기 만나고 다녀. 또 중요한 사람 만난다며. 일단은 뭐 큰 돈을 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의 M&A 이슈에 대한 쪽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루프페이에 대한 인수 얘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어제 또 삼성 SDI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배터리팩 업체를 또 인수하는. 그거 중요한 거야. 마그나. 네, 마그나를 인수했습니다. 이거는 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얘기해야죠. 토크 시간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어쨌든 간에 삼성이 지금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주도로 해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 비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저 말고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보게 되면 피터 틸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팅을 지금 오늘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펠런티어 지금 빅데이터 회사인 펠런티어 테크놀로지를 지금 이 사람은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이팔 찾아서 이베이에 팔고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빅데이터 회사를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링크드인 우리도 10억만 투자 받으면 좋은데 우리 할 거 있잖아. 그렇죠. 링크드인, 옐프 등에 대한 투자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비즈니스 SNS입니다. 그렇죠. 전문가 이력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난 거기도 계좌 있어. 옐프도 있으시죠. 옐프는 먹자죠, 먹자. 네, 먹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이제 그 투자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핀테크 진출과 관련해서 이제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왜냐하면 루프페이 인수 이후의 미팅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주들이 대거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구글 원래 뉴스 보셨죠? 네네. 구글 월렛이 이번에 미국의 3대 통신사의 기본 장착 얘기 나오잖아요. 네? 기본 장착, 의무 장착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애플페이 완전히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삼성이 루프페이도 만들고 인수하고 좋은데 삼성 갤럭시건 뭐건 삼성 갤럭시건 A건 뭐건 간에 기본 탑재할 때 구글 원래부터 갖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것도 뭐 NFC인지 난 건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것도 터치 갖고 결제시킨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잘하면 또 뭐라 그래.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메롱될 수가 있죠. 메롱될 수 있죠. 메롱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메롱될 수 이거 이해하시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더 큰 걸 인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광풍이 불 수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이것도 잠시 후에 이번 코너 지나고 나서 다음 코너 할 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네, 이슈로 돌직구 시간인데요. 이성원 대표, 아까 우리 얘기하려다 못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 SDI 얘기 좀 잠깐 하고 가야 돼.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마그나라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팩 사업부를 대표적인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 배터리팩 사업부를 인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셀 모듈 팩까지 전기차 배터리 일괄 체제를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삼성 SDI에게는 좀 더 전기차 배터리 쪽 사업부에서 좀 더 이제 실적을 내라라는 쪽 그리고 이제 가속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에 대한 쪽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배터리팩을 만드는 기술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단은 글로벌 1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전에 이제
모듈 하잖아요, 요새. 모듈 해갖고 이제 완전히 패키지를 딱 네.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셀에서 들어가서 팩을 딱 만드는 거잖아요. 이번에 마그나가 하는 거 자체가. 네. 근데 이전에 보면 이제 삼성 SDI가 약간 어려움을 겪은 것이 셀 하나냐. 그 안에 부품 쪽으로만 갔던 것이 뭐냐면 네. 그 안에 내부적으로 갔던 것이 보시랑 손을 끊었잖아요. 네네. 몇 년 전에.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얘기하는데 이제 모듈화로 갔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아주 큰 회사든 직접 다는 게 있죠. 테슬라 같이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해갖고 공장 기가 팩토리 해갖고 다 만드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약간 그거 정도 아니면 이제 모듈 해갖고 7, 8개 해갖고 한꺼번에 쭉쭉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인수권이. 물론 인수해서 돈이 들어가고 이게 이번에도 요새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해. 이번에도 서로 공표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업계에서 뭐 1,000억이다 얘기 나오는데 1,000억이고 2,000억의 주행인 것이 아니라 발언권이 세질 수 있다. 예, 왜냐면 이쪽에서 서로 업계들랑 업체랑 얘기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하나하나 부품보다는 큰 거를 모듈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잖아요. 그 안에 마진도 또 먹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는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료가 또 발빠르게 냈어요. 삼성증권에서 긍정적이다. 뭐 이거 갖고 뭐 투자 뭐 매수 의견 뭐 목표가 원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는 결국 삼성 SDI가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있고 파나소닉 이런 부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여튼 다 같이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BMW i3 어저께 5,700만 원? 네네. 그리고 다 돈 할인받으면 3,000만 원대 살 수 있다는 바로 BMW i3 독점주로 들어가 있죠. 업체 수로 보면 LG화학이 더 클 겁니다. 제가 알기엔 더 많을 거예요. 네. LG화학이. 왜냐면 GM이나 이런 거 막 큰 굴지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보면 삼성 SDI는 저는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관심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 SDI 그리고 전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삼성 SDI는 올해는 흑자가 안 돼요. 올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 말입니다. 스마트폰 이게 아니라 2차 대형 전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흑자 전환이 안 돼요. 다만 올해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 제 얘기 아니라 뭐 많은 얘기하고 삼성증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흑자 전환이 2016년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모멘텀이 생긴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년부터 올라갈 수 있고 꼬꾸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악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그 삼성전자도 예전에 보면 이랬잖아요. 누가 핸드폰에 배터리 하나만 갖고 어떻게 쓰니 욕 엄청 바가지로 했죠. 그런 삼성전자도 배터리 내장형으로 바꾸잖아. 네. 그럼 당연히 전 잘 모르겠지만 배터리를 2개 납품하던 회사가 하나로 줄였어. X죠. 그잖아요. 그리고 갤럭시 S 쓰니까 한두 대 팔리는 거야? 5천만 대 팔리는 거잖아요. 목표는 또 1억 대잖아. 그쵸. 예? 그래도 대수가 많은데 그걸 반으로 줄였다 생각하면 짜증나죠. 그래서 악재가 많아. 삼성 SDI 악재 많아. 그렇지만 부품주에게는 호재 아닌가요? SDI는 악재인데 음. 스마트폰 부품주들에게는 호재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교체해 줘야 되잖아. AS에서. 아, 교체. 그러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해둔 것도 해야 돼. 아, 그럴 수 있는데. 네. 아, 그럴 수 있어. 좋은 네. 좋은 포인트야. 네. 좋은 포인트인데. 좋은 포인트인데 그건 이거죠. 왜냐하면 핸드폰을 한 네. 2년밖에 안 쓰잖아요. 대부분 네네. 사람은 2년 안 쓰면 2년 안에 제 경우로 보면 아이폰을 쓰면서 아이패드 쓰면서 자기 아이패드 쓰면서 배터리 바꿨어요? 아니요, 안 바꿨어요. 아이폰 쓰면서 아이패드 쓰면서 이건 배터리 되게 오래 간다. 이거 워낙 크니까 8,000A 들어가니까 그런데 네. 아이폰도 쓰면서 아주 헤비하게 쓰는 사람 아니면 안 네. 바꿔요. 예,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AS 받으러 갈 때 보면은 바꿔주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을 일단 쓰시라고. 바꾸시죠. 그 기본적으로 안 들어갈 부품들까지 다 딸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고 보게 되면 또 삼성이 보게 되면 애플을 애플을 다 좋아하지만 애플을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플의 AS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좋은 되게 포인트네. 많거든요. 말 되네. 그러니까 삼성이 만약에 애플을 넘어가려면 이 AS 부분에서 애플보다 더 편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되는데, 네. 말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요. 마진이 좀 S6에 따라서 S5 때에 가점 비중을 가서 배터리가 더 팔리냐 안 팔리냐는 건데, 배터리는 덜 팔리지. 덜 팔리지. 그래서. 배터리는 덜 팔리지만 그러네. 다른 부품주는 호재다. 그거 말 돼. 네. 말 돼. 그건 하여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뭐 생각해 볼 부분이 네네. 있어. 논쟁이 될 만해. 여하튼,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SL의 악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마그나 이거 부품 그거를 세로 회사 인수한 거는 분명히 대형 호재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분도 많을 거지만 일단 저는 호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하나가 보면 그 애플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애플이요 오늘 또 다시 올라가면서요. 오늘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애플이요 네. 올라가면서요. 딱 133.00달러에 끝나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한 2주 전에 우리가 7천억 달러 얘기했잖아요. 네. 불과 7,780억 뭐 이렇게 됐네. 7,700 몇십억이야. 그래서 지금 한 2% 3%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8천억 달러 가는 거예요. 거의 800, 900조를 이제 향해 가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건데 한국 돈으로 보면 그 800조 넘었겠죠. 네. 8천조. 870조. 그 넘어갔겠죠. 넘어갔는데 지금 한번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그 슈팅하고 있어요. 슈팅. 슈팅 나오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는 애들도 있어요. 네. 요번에 X된 게 미주호 증권이잖아. 미주호 증권. 미주호 증권이 80달러. 월스트 케이스는 60달러 간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30달러가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X 됐는데 여전히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요. 오늘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훈 대표가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베런즈에서 지난 주말에 한 얘기.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하나 했는데 그거 했는데 제가 안 잡혀갖고 저거를 바로 했는데 한번 잡아주실래요? 베런에서 한 거. 베런한 것을 한거 잡아드리겠습니다. 베런한 거. 왜냐면 그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글로 검색해서 잡아놨어요. 네. 이렇게 보면 이번에 25%가 올라갈 거다 얘기했어요. 25%. 베런에서 애플이 25%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어찌 보면 삼성한테는 X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가를 떠나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일단 주목을 하셔야겠다. 화면 한번 잡으세요. 애플의 주가가 한 25% 올해 상승이 기대가 되고 애플의 그 올해 아까 인허기니까 12개월 안에 그러니까 지금 뭐 32%가 증가할 거다. 얘기 나오는 건데요. 주당 8.5불. 이게 뭐는데 이게 몇 가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누차 얘기했던 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오늘 그 두세 가지 얘기 드리면 자주 얘기했던 거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제가 뭐 재무적으로 어카운팅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거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잉여 현금이라는 거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돈 남는 거. 돈 남는 건데 이런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영업하는데 영업하고 투자할 거 비용 다 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충분히 유지되면서도 남는 돈이에요. 그 잉여 현금이 무섭게 계속 차오르고 있다. 예? 네. 매년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500억 달러 썼는데 뭐 1,100달러 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돈이 계속 쌓이고 있다. 기초현금하고 기말현금 차이가 잉여현금 흐름 아닙니까? 대충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하여튼 사업을 다 했는데 앞으로 쓸 거 다 계산하도 또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저는 그건 이제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좋다 이런 얘기가 베런즈에서 했던 얘기인데 똑같은 개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가 문제는 이건 처음 알았는데요. 장부가 깨끗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장부가 깨끗. 네, 그래서 보면 이거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나 했어요. 미국 주식을 얘기하고 실적 얘기할 때 아마 이성훈 대표도 자주 봤는데 개념을 잘 몰랐을 거예요. 딱 보면 수익이하고 매출 얼마나하고 이익이 있는데 조정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조정이 해서 조정하고 계절적 효과목 조정하니까 얼마다? 발표된 이익에 또 계산을 또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익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게 어떤 거가 들어가냐면 저도 정확하게 100% 뭐 재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직원들한테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뭐가 있어요. 스탁 옵션 이런 게 주는 거 있죠. 네. 스탁 옵션 주고 보너스 주고 막 이런 것도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막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애플은 그런 거가 다 없대요. 애플은 그냥 있는 수치 그대로 믿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딴 회사는 이렇게 발표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거야. 진짜라.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표현하면 unusually 클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적인 신뢰성이 항상 높다 얘기합니다. 이 회사가요. 그 세 번째는 역시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이 과감한 자사주 매입이 4월 달에 또 발표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캐시플로에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들어가면서 이 글에 보면 앞에 다시 글 보여주면 자랑들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3월에 자기네가 $70대 얘기했다.
예? 그래서 거의 100% 올랐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깔끔 자기 자랑 들어가죠. 예? 거의 1년이 안 돼서 100%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더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 간다는 거고요. 160달러면 당연히 뭐, 그, 1000억달러 훨씬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닐지 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다시피, 올해 안에, 트릴리언 달러에 가는 거가 지금 48%의 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트릴리언 찍고 뭐 일단은 가더라도 이게 가격이라는 게 추세라는 게 어떤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코스닥에서 목표가 이제 그 1조 아닙니까? 1조. 코스닥 기업들이 1조 가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주춤거리는 형태. 그리고 이제 1조를 넘어가려면 그 이후에 어떤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1조에서 레벨업 되고 있는 게 이오 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파트론도 1조 갔다 무너졌고 인터플렉스 1조 갔다 무너졌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1조 갔다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뭐 일단은 트릴리언 달러를 한번 가야지. 애플의 상승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일단 이 기세는 좀 꺾이기 어렵다. 근데 이제 워낙 거기다 내용까지 뒷받침되니 뭐 일단 가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그 EPS 8.5불 주당 순위 단기 순위 8.5불이면은 PI 16배거든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PI 16배에서 뭐 20배까지 뭐 주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고평가 논란에 대한 쪽을 차지하고 일단은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걸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건 애플워치가 얼마큼 잘 되느냐에 대한 쪽. 이거에 관건이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도 있고 뭐 애플페이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참고점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애플페이 4월 출시 앞두고 미국에서 헬스케어가 가장 뜰 수 있다. 그게 애플워치에 관련된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 뭐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맨날 자기가 얘기하던 거 뭐야. 난 잘 모르지만 인바디, 비트컴, 뭐 하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얘기만 그런 거 헬스케어만 얘기는 우리나라 오르잖아요.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어저께는 이제 스마트 부품 쪽이었고요. 오늘 이건데 두 개 다 결국은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는 아시다시피 스페인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거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이게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 관련해서 이게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훨씬 대한민국 언론보다 빨리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시면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덱스컴이 어디 나왔어요?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 밑에 나오는데 잘 안 보이네. 덱스컴이 뭐냐면 제가 나왔잖아요. 당뇨회사 당뇨 해갖고 피부 속에 5mm짜리 머리카락 같은 걸 넣어갖고 넣어갖고 애플을 통해 갖고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갖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려고 하는 건데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장 조사기관 럭스 연구소 한 거를 전자신문에서 한 건데요. 세계 모바일 헬스기기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데 최외진단 여기 나오죠. 최외진단. 이소은 대표가 자주 얘기했던 최외진단 있고요. 이거 심박 등 생체 정보. 그러니까 심박 박동수 뭐 재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타 스마트 기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각종의 솔루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유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요즘 왜 갑자기 이게 더 뜨는지 보면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뭐 게임 한다 그런데 보면 크게 뭐 허가를 받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에서 허가를 받는지 모르는데 그 정도잖아요. 근데 헬스 기기는 어디에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건데 미국도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몸에다 넣고 몸에다 하고 이거를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작년 원기 의료만 하더라도 이제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기껏 해봤자 17개 시범 사업한 거고 올해도 해봤자 기껏해야 50개 은행이 병원에 참여해서 원격 진료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많아요. 많죠. 네, 병원이 많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덱스컴이 이번에 처음 허가를 받은 거예요. FDA에서 몸속에 넣어도 된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23&me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거 어제 이슈가 됐어요. 23&me가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누가 만든 회사인지 아세요, 그건 또? 어제 뉴스보다 말아가고. 그거는 구글 창업주 와이프가 하는 거예요.
창업자 와이프. 와이프가 하는 건데 이거 DNA를 모아갖고 이거 모바일 쪽이 아닌데 그거예요. 그것도 재작년에 X됐었어요. 이분이죠. 네, 이거 하면은 N 워지스키 네, 이분인데 부부 창업자의 와이프예요. 이분 어제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이슈가 돼갖고 23andMe. 예. 네. 개인 유전 정보 분석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100%짜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야 2년 전까지 미국에서 한 98달러, 뭐 200달러 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내주면 거기서 병원 다 했는데 이게 금지됐었어요 FDA에서. 왜냐면 이게 너 의사도 아닌데 이 지랄 떠냐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이번에 다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큰 이슈예요. 그래서 승인한 첫 번째 사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니까 헬스케어에서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오늘 오르는데 이게 상당한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크게 리스크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면 뭐예요? 미국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일단 유일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라 그래요? 아닐 수 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유전체 분석의 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빅데이터거든.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게 또 빅데이터 컴퓨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 이런 이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쪽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또 이제 그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유전체 분석에 대한 쪽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을 여전히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유전체 분석과 관련돼서는 국내나 해외나 그렇게 기술력 차이가 없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오히려 국내가 더 해외를 주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23andMe 이쪽 관련돼 갖고 한번 뉴스를 여러분들도 찾아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andMe가 뭐 그 대단한 건데 하여튼 했다가 외국에서만 하다 이번에 다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FDA가 시작을 한 거예요. 승인을 주기. 예, 그래서 반발도 많았었는데 하여튼 된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잘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외국 가려면 외국에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이랑 앱을 하고 뭐 하더라도 뭔가 팔아먹어야 되잖아. FDA 승인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함부로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다. 뭐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고 제가 뭐 정확한 전문가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것도 해서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이게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다르다. 아까 덱스컴 말씀드렸잖아요. DXCM인가 한번 다시 한번 쳐보세요. 덱스컴이요? DXCM일 겁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저도 알아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그 혈당 지금은 이제 혈당 체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혹시 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버님은 에브리데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혈당 체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브랜드 뭐는데 덱스컴 쓰신 분이 있거든요. 30년 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좀 사상체육과거든요. 오늘 뭐 빠졌죠. 오늘 말고 이게 지금 월봉인데. 그러니까 사상체육과에 지금요. 네, 사상 최고가를 계속. 더 깜짝 놀란 거 아세요?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마켓캡이 어디 갔니? 네. 지금 거래량 말고 마켓캡이 얼마요? 40억 달러, 50억 달러 가까이 하네요. 50억 달러 우리나라 또 얼마야? 50억 달러면 5조가 넘네요. 5조죠? 네. 더 깜짝 놀란 거 얘기해 줄까요? 어떤가요? 계속 적자래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내가 그랬잖아. 계속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10배 이게 쉽게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다면 100%짜리라는 거야. 100%짜리죠. 네. 100% 완전 100%짜리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화면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바이오 주식이건 간에 헬스케어 주식이건 간에 잘 알고 하셔야 되겠다. 누가 애널리스트도 잘 몰라 이건요. 그러니까 23andMe 이런 덱스컴이 한 번도 흑자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한 번 더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23andMe가 이제 그 특정 열성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보안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 사용 허가가 났는데 이게 이제 일반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쪽까지 확산이 된다라면 그때는 대박 나는 거죠. 왜냐면 의사 교체시 필요 없이 그냥 당뇨병 데이터가 계속 그냥 전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대박인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쉽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모바일에 제가 오해하시면 아니 저는 헬스케어 주식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주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시청자분들은 이런 주식 하실 때는 잘 알고 따져보고 하셔야겠다. 그리고 특정 거기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 조언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요. 오늘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이 뭐 계속 사상체육가니까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하고 특징주 한두 개 보고 오늘 초대 손님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그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는 없어요. 주가도 코스피 한 10포인트, 1975포인트, 78포인트 그 정도 얘기했고요. 코스닥이 0.86%, 코스닥 뭐 강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특징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은 일단은 어제 그 하락을 했던 LG 디스플레이 네. 별거 아니다라는 분석과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 SDI 어쨌든 M&A 이슈 네네. 상승되고 있고 SDS하고 제일모직까지 이렇게 다 같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IT 대형주들에 대한 강세, 삼성그룹주에 대한 강세, 네. 어쨌든 간에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덩어리가 이제 큰 종목들, 네. 전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질적인 흐름은 조금은 떨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지수 상승 측면에서는 0.9%니까 오히려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은 셀트리온이 약보합인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인 흐름은 코스닥이 좀 더 좋다. 지수 상승률도 좋고 질적인 흐름도 좋은 이런 모습이겠고요. 시장에서 여전히 뭐 코스닥은 MWC 여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 강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 네네. 계속해서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주목이 되는 게 네. 이 웨어러블 기기인데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워치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네. 스마트워치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 전체로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헬스케어 기능까지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 네. 이제 아이워치 이번에 애플워치가 주목이 되는 이유도 이 스마트 그 헬스케어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LG전자 어베인도 역시 그 헬스케어 기능이 추가됐을 것으로 자체 뭐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건 그 TCL 아까 이제 이재석 전문가도 얘기를 해줬는데 중국의 TCL이죠. TCL이 프랑스 업체, 이 통신 장비 업체인 알카텔을 인수했었습니다. 근데 알카텔 들어봤는데? 예, 알카텔에서 이번에 또 스마트워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터치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름도 원터치야. 이 원터치가 일단 시장에서 또 주목에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에서 또 스마트워치를 다 공개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 그 OLED 동그란 이번에 그동안의 스마트워치가 네모나있잖아요. 아니면 휘어 있거나. 맞아요. 이번에 스마트워치는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원형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방수 방진 기능에 대한 관련된 부자재 기업들. 뭐 서원 인텍이라든가 UIL이라든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생활 방수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먼지 끼면 안 되고 이런 근데 진동에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 방진 뭐 이런 방열 이런 관련된 기업들 뭐 껍데기죠. 껍데기 만드는 기업들이 일단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그럼 많이 나온 김에요.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해서 잠시 더 얘기해 보면은요. 일단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딱TV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유튜브 딱TV, 유튜브/딱TV에 가면 이제 지금 막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딱TV, DDAK, TV 치시면 그 내용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서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관점. 보면 딱 하나죠. 갤럭시 S6 미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팔릴지 몰라. 작년에도 S5는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어. 네. 근데 X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S6도 이번에 뭐 시장을 완전히 뭐 끝내줄 것 같이 얘기하고 뭐 환상적인데 얘기하는데 그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언론에서도 LG전자도 광고주인데
예전에 슬쩍 어벤 얘기를 합니다. 어벤이 말씀하셨던 스마트워치예요. 이거 프리미엄급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삼성 아까 원형 스마트폰인데 한다 안 한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보면 오르비스란 코드명이죠. 프로젝트명 오르비스. 타이젠이 들어갔다 안 됐냐 얘는 그것도 안 물어보는데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리 말씀드린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의 시각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각이에요. 대한민국의 시각은 갤럭시 S6에 맞춰져 있지. 지금은 약간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애플은 X였어요. 애플은 딱 비판적만 났어. 삼성과는 무조건 최고야. 근데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겠고요. 광고 준대 그럼. 전 지금부터는 글로벌 시각을 말씀드리면 네. 삼성도 삼성이지만 역시 애플에 꽂혀 있다. 애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iOS 업데이트 네? 그런 거에 꽂혀 있겠고 애플은 얘기하셨던 대로 애플워치, 애플페이에 관심이 많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기 쪽으로 보면 있죠. 기계. 네. 스마트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플래그십에서는 이번에 또 하나 관심작이 뭐 갤럭시 S6 좋다 이가 좋을 수는 있어. 뭐 난 몰라. 그러지만 글로벌 시각에 보면 HTC에 몰려 있다. HTC의 모델 있잖아. HTC의 원의 M8 모델. M9, 그렇죠. M9이 어떻게 또 나올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글로벌에서는 HTC가 시장을 혁신을 이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HTC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수많은 중저가 모델. 중저가 모델이 작년에 2배가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 그래서 삼성, LG 마찬가지 중저가에 아예 그 부스를 따로 만들어 갖고요. 네. 있고요. 거기는 화웨이, 레노버. 또 하나가 작년에 히트쳤던 원 플러스의 세컨드 모델. 네. 원 플러스 2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웨어러블 뭐 당연히 있는 거 아까 얘기한 반복적인 얘기 안 해드리겠고요. 그럼 도대체 핀테크 왜 나오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고 아까 이재용 회장 듣고 부회장 듣고 다 있는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올 초에 CES에서 네. 가전회사에서 주목받은 것은 오히려 벤츠 회장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장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 무쇼에서는 LG 가서 회장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이번에 37명이 공식적으로 연설합니다. 네. 이번 MWC에서요. 사상 처음으로요. 사상 처음이에요.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은행장이 3명이요. 연설합니다. 은행장. 이게 핵심이에요. 은행장이 은행 대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농 이슬람은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BBVA 은행이 있어요. 이거 바르셀로나에서 하니까 바르셀로나니까 그 아래쪽에 그 여러 가지 민족이 있고 이렇잖아요. 종교도 있고. 그래서 한 것 같고요. 마스터카드가 CEO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거가 모바일 통한 금융혁신 얘기하는 게 주제입니다.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지금요. 또 뿐만 아니라 HSBC 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부스 카드사가 이제 따로 부스를 HSBC는 따로 독립적으로 부스를 만들어놨는 거예요. 이 모든 거가 핀테크다. 그러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도 이제 확대가 되느냐. 그게 그렇죠. 이제 또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하나의 흐름이다. 그래서 자꾸 그 제가 말씀드린 거가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하면 그냥 다들 갤럭시 S6가 그 테두리가 어쩌니 저쩌니 뭐 무선 충전 맞죠? 좋은 얘기인데 시장은 그것만 있는 게 아시 아니다. 좋게 보시 말고 외국에서는 의외로 HTC에 주목하고 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KH바텍은 이제 제가 좀 별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키움증권 경쟁사 나타났어? 2월 9일 경쟁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경쟁사 자체가 예. 직접 해 이것들이? 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다 공장을 져갖고 직접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발주 물량이 확 줄어요. 찬찬히. 예. 찬찬히 직접. 지금은 아예 그 당장 못하니까 CNC 기계를 사다가 직접 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기계를 사다가 직접 케이스를 깎아서 줘버려요. 아, 직접? 네, 근데 이제 KH바텍은 이 주조로 다이캐스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원래 더 싸고 잘 먹히는데 비싸지만 이걸 하겠다는 얘기고 베트남 공장 만들면 이제 삼성도 다이캐스팅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KH바텍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LG도 할 거 아니야? LG가 KH바텍에서 할까? 아니거든요. 직접 하지? 아니에요. 또 어디?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을 그래서 그때 한번 이거 100%인가?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딴 데서 했나? 잡혀간다. 잠시만요. 이거 진금 40%네. 보여줘봐. 관련된 기업이 이제 그 파인테크닉스라고 해서 LG그룹은 이쪽에다 이제 오다를 줄 거고,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카메라 부품 관련돼서 고화소수 경쟁. 이번에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옵트론텍을 좀 보자. 이 얘기를 드렸었죠. 예. 이 얘기는 한번 드렸었어요. 파트론텍은 뭐야? 파트론은 좀 제외를 해야 되는데, 파트론은 이 아모텍을. 카메라 모델 아니야?
카메라 모듈이긴 한데 파트론은 또 이제 그 LSD 그 안테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어가 되고 이 아모텍에서는 NFC, FPCB 일체형 안테나를 이번에 갤럭시 S6에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아모텍이 지금 여러 가지 겸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FPCB 안테나 플러스 해갖고 그 삼성페이 있잖아요. 그 모듈 플러스 해갖고 또 뭐가 있냐면 무선 충전 모듈까지 하는 데가 바로 아모텍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텍이 이번에 어쨌든 옵트론은 뭐야? 옵트론은 카메라 부품. 아모텍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아모텍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크게 되고 있고 무선 충전 모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번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결정이 될 건데 진짜 많이 올라가려면은 옵트론텍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어제 오늘 훅 올랐는데? 그러니까 자기 공명 방식 있잖아요. 이 자기 공명 방식이 채택이 되면 그러니까 뭐냐 멀리서도 충전되는 거, 들고만 있어도 충전되는 거. 이번에 되냐고 그게. 그게 되면 진짜 대박이고. 근데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유도 방식으로 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크게 대박은 안 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번들도 제공 안 된다. 그러면 별 볼일 없어. 아니, 난 몰라. 집에 가는 거지, 그냥. 난 몰라. 네. 난 몰라. 네. 난 미국 뉴스만 보고 하는 거야. 네. 미국 뉴스에는 딱 정확히 나왔어요. 네. 구글 레퍼런스 했던 거가 모듈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유도 방식이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난 모르겠고. 네. 난 본 것만 얘기해. 네. 증거는 난 갖다 대면 보여드릴 수 있어. 네. 미국 뉴스에는 그 구글 레퍼런스 모델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쓰던 넥서스 방식이니까. 그 접촉식. 접촉식. 스타벅스 매장에 깔리고 있는 거. 몰라, 하여튼, 네. 하여튼,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분이 지금 소개도 안 했는데 중간에 낑겨 들어와. 끼어들었어. 끼어 들어와. 그래서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로 들어갑니다. 네, 스타겐토크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날 저희 방송을 같이 해주십니다. 할 말이 많으신 분이라서 네.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막 들어와 말이. 주식시장에 아모레코시픽의 아모레코시픽의 서경배 회장 서씨가 요즘에 잘 나가잖아. 근데 원래 이분은 또 팔자에 주식이 들어가 있어. 이름도 주야. 그죠? 예, 주정인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술을 안 먹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술주가 아니라 주식주야. 술 안 드세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네. 워낙 저희 공대 출신이라 이쪽에서는 네. 뭐 거의. 근데 어쨌든 무선 충전 관련해 가지고는 글쎄요 뭐라 그러죠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까먹었는데 전자파에 맞아 죽지 않을까. 그게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그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기술 트렌드를 보겠지만. 그죠. 그거는 그 제조사 얘기 제조사 얘기죠. 뿐이고 그 전기차 둘 다 관련해서 인증부터 해주는 게 뭐였지 어떻게? 그런 거 DTNC. DTNC에다 의뢰를 하면 되지, 삼성전자에서. 그냥 전기차도 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이제 고압 전류가 충전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자파가 그래서 자기 유도 방식으로 걔네들 그렇죠. 얼마나 나올지 접촉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예.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자기 공명 방식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삼성 방식이. 자기 유도 방식으로 다 가는 거죠. 언젠가 되겠죠. 네, 언젠간 되겠고요. 되겠지. 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테슬라가 사람도 멀리 쏘아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 전자파로 이렇게 해갖고. 이 얘기 하고 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네. 네. 우리나라의 네, 말씀하십시오. 주동인 네. 전문가님 우리 특히 네. 주동인 전문가 잘 안 보시는데 이성 대표는 숱하게 많은 드라마를 섭렵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드라마맨입니다.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PPL로 자동차라면 다 어디 거 나와요? 요즘에 외제차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제차 뭐가 나와? 벤츠 많이 나오죠. 벤츠 많이 나와요. 또 나오고 벤츠, 폭스바겐. BMW, 뭐 폭스바겐 나오고요.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 같은 것도 뭐 네. 딱 나오잖아요. 네. 요즘 이제 미국 드라마 저는 미국 드라마 영화를 뭐 엄청 보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모든 일상생활의 글 소재도 잡고 트렌디한 걸 하는데요. 요즘 미국 드라마 영화 이렇게 보시면요. 웬만한 좀 상류층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약간 거짓말, 약간 보탭니다. 네. 제가 늘 말씀 거짓말은 아예 없고 가장은 제가 하잖아요. 구라 이항영 선생님. 네. 그런 얘기하기 전에 나를 이구라 같이만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약간 뻥을 쳐서 네네. 90%까지는요. 네. 제가 다시 말해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네네. 상류층 드라마 하면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테슬라. 거의 다 테슬라입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나게 PPL이 쏟아질 겁니다. 테슬라요. 예, 그걸 한번 우리는 시장이 작잖아.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이성훈 대표 한 개네 여기 딱 네. 걸렸네. 왜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우리나라 네. 사람 보라고 중국. PPL하겠어? 그거지. 젊은 애들이 그렇죠. 테슬라 타고 가다가
충전소가 없어서 멈춰. 심지어는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내가 야영을 하는 거지. 내가 요번에 설날 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 돈 하나 보는데요. 테슬라가요. 그 비싼 6만 원, 7만 원 불짜리인데 충돌하는 거 있어요. 별것 아닌 장면인데 네. 충돌하는 거 잠깐 보이죠. 테슬라를 네. 충돌시키는 거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거 왜 하겠어? 다 우리도 좀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보면 제가 보면 장담해요. 우리가 공식 들어온 아니면 심지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테슬라가 PPL 들어오고 사실 전기차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죠.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예,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나 전기차가 중국 같은 와. 경우에는 안 된다니까요. 작업용 차로 많이 팔리겠네. 이 BMW 미니가 많이 팔리는 게 이 좌석이 수동이잖아. 가다가서 아니 좌석이 수동이잖아. 뒤로 제껴지기가 편하게 제껴지거든. 여기까지 하였고요. 테슬라도 가다가 멈추는 거지. 갈 데가 그렇죠. 없어. 가만히 있어. 산속에서. 이제 좀 가만히 있어. 진중하게. 주동훈 전문가님. 멈추지 않는 얘기 한번 해야겠어. 예, 아니 한지레원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어. 이거 어떻게 돼? 갑자기 이제 운전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운전은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나보다 늦게 가는 차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으로죠, 속으로. 아니 저런 바보 같은. 물론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쉥하고 자기가 이제 추월해서 갑니다. 반면에 내 차보다 빨리 지나가는 차를 보면 뭐라 그러죠? 이런 미친.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미친놈. 예, 약간 이제 그쵸. 그러니까 속마음이니까. 네. 어쨌든 겉으로 합니다. 보편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실 때 보면 나보다 늦게 가는 차는 바보고 나보다 먼저 가는 차는 다 미친놈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도 비슷하지 않느냐. 자, 한진해운 같은 주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으시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이제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이런 미친 주식. 왜냐면 나보다 빨리 가니까 내가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빨리 가니까 최근에 그쵸. 이렇게 그런 건 빨리 다 구속 랠리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자기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워낙 같기 때문에 내가 안 갖고 있어서 빨리 가는 주식은 다 미친 주식이고 나보다 못 가는 주식은 저런 바보 주식, 똥 주식을 왜 들고 있냐 이런 부분이고 반드시 이제 내 주식 기준으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랠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만 월봉으로 보면요. 이제 첫 달 돌아섰습니다. 이제 첫 달. 무서워, 저 얘기. 이거 하나 딱 돌아섰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미친 주식이라고. 뭐 그러니까 저분이 예전에 현대중공업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거든. 첫 달 돌아섰는데 하고서 그렇죠. 그래도 1년을 가더라고. 네, 그렇죠. 대박이었어 그때. 그런 분위기입니다. 겨우 첫 달 한다 올랐는데 빨리 간다고 미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항상 내 기준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예. 월봉이에요? 월봉이에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네. 그거 하나 찍어주세요. 제가 부르는 거 한번 찍어주세요. 뭐요? 많이 나온 김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 주동 전문가님 얘기했던 주식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네. 두산 인프라코 봐주세요. 예. 지난주 그 얘기했죠? 그렇죠. 두산인프라코도 2주 전에 이제 제가 이거 딱 같은 그림 아니에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렸던 이것도 딱 한 달에 이것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얘도 겨우 첫 달 이제 추세 돌파 했는데 많이 첫 달 올랐다고. 그죠? 대박이네. 솔직히 얘도 보시면은요, 최근에 급등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3, 4년 빠졌다가 첫 달 올라갔는데 뭐 빨리 가는 미친 주식이라고. 네. 근데 가뜩이나 지난번에 기회를 줬죠. 예, 지난 2월 13일 날 특별 세무조사 나온다. 빠졌잖아. 그죠. 탈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7%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주식의 경험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사야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 제가 문자 메시지도 똑같은 얘기. 주식업계 40년. 그렇죠. 아니 40년이면 지금 주식만 반드시 40년. 사셔야 됩니다라고. 주식만 40년 한 부분. 주동이님. 그쵸. 달인. 인생의 주식이야. 그렇죠. 주자 달고 나왔으니까. 인생이 40이잖아. 회사 얘기잖아. 주식 달인. 네, 어찌됐든. 해야 돼. 똑같은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보내드렸을 텐데, 그날 마이너스 7%, 이날 반드시 사야 됩니다. 특별 세무조사 나왔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1,700원, 75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만, 특별 세무조사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대폭락했다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주식이 상승세가 꺾여서 하락세로 돌아섰다면 대한민국에 올라갈 주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사, 세무조사, 하물며 특별 세무조사라고 해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단발성 하루 이틀짜리 악재일 뿐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영업 부분에 뭐 회사의 문을 닫게 한다든가 회사의 뭐 지점을 뭐 없애게 해서 하여튼 영업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 악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악재의 급락은 팔아야 되는 악재지만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없고 이런 부분은 뭐 벌금 몇 번 내거나 오너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로 약간 갈 수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오너 리스크, 현대차그룹 당연히 오너 리스크 있었고 뭐 LG, SK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벌가 기업들은 다 오너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주식들 어떻게 했습니까?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어찌됐든 이번 달 역시 마찬가지로 두산인프라코도 첫 달을 내리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밥캣 이슈 갖고 추천해드렸습니다. 전 밥캣 이슈가 시작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6조 원 갖고 인수했던 밥캣을 그중에 3조 5천억을 빌려서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 갖고 빌려서 인수를 했는데 그게 다 이자 지급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1년에 뭐 3천억, 4천억씩 이자 지급 비용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 3조 5천억이라는 빚더미를 아직도 갖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와도 순이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 밥캣이 상장하면서 그 재무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갖고 있는 채권단이 현금화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찌됐든 묶여있던 자금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골칫덩어리 밥캣이 악재 밥캣이 호재 밥캣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셔야죠. 그게 그거네. 똑같네. 그 저기 악신에 상장하는 거랑 똑같네. 그런 개념인데. 아니 잠깐만요. 네네. 가만 있어봐. 오늘 시간이 없어. 내 중요한 거 물어봐야 돼. 첫 달 주식에 내가 꽂혔거든요. 네. 이것도 첫 달 아니야? 네, 첫 달 주식이죠. GS건설. 그렇죠. 이게 계보를 보시면 뭔지 알았어. 첫 달 주식. GS건설 봐주세요. 자, 한번 아니, 자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움직였던 주식이 뭐냐면 이 계보로 움직였던 주식이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하고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네. 바로 체크해드리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난 그 주식 관심 없는 주식이라. 자, 아시아나항공하고 보시면 아시아나항공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이게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계보의 첫 달 주식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돌아서는 이게 월봉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케이. 월봉으로 지난 10월 달에 첫 달 주식으로 돌아섰던 현대엘리베이터가 급등해갖고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년, 4년씩 내렸던 주식들이 첫 달 급등하면서 돌파했던 부분. 그게 지금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게 계보, 그 다음 계보가 바로 삼성전기, LG 상사입니다. 예, 삼성전기, LG 상사 두 종목이 비슷한 패턴으로 두 번째 계보를 이었고요. 세 번째 패턴의 이 세 번째 계보가 바로 말씀드렸던 한진해운과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각각의 개월수로 넘어가면서 첫 달, 두째,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계보를 잇고 있는 종목이 특정 종목들 위주로 나오고 있어서, 그들은 뭐, 바닥 대비해서 수십 프로, 뭐,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종목들이 이렇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목 장세니까요. 아까 첫 달 주식 하나만 더 봐주세요. GS건설. 자, GS건설은 이제 이슈도 있었으니까. 그죠. 두 번째 달 주식이죠. 요번엔 두 번째 달 주식인데, 파르나스 호텔 결국 매각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죠? 네, 매각해서 아쉽지만 진상 매각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뭐, 제대로 팔았으면 뭐 8천억, 9천억, 1조 받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팔렸고요. 여기 이제 GS 이니마, 그리고 뭐, 보니까 캄보디아 땅도 매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매각을 해야 될 만큼. 아니, 그러니까 그 돈 갖고 뭘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미착공 주택사업에 PF 못했던 부분 다 떼우겠다라는 그 방향을 제시했고 그게 이제 연초부터 임병용 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시나리오대로 올해 신뢰를 얻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틀 들어가시죠. 저는 현대산업. 현대산업은 첫 달 주식 아닌 늑달 주식. 만삭이 돼갖고 이제 잉태한. 늑달이 주식? 이미 첫 달을 지나서 이제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응애 시작하는 첫 달을 지나서 나온 현대산업, GS건설 그다음에 저기 한진해운 뭔 소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배틀 내가 미쳤어 GS건설 갖고 하게? 배틀은 현대건설 해야지 사람아. 자 현대산업과 현대건설. 아니 지금 바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사실은
작년서부터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2년 차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내수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포커스를 내수에 맞춰라. 그래서 내수주가 난리 부르스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날아가는 아모레도 마찬가지고 뭐 동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샘도 그렇고 수출주가 아닌 내수주가 고퍼주로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심에 역시 현대산업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수로 포인트를 봤다면은 이제 이번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 시장은 맞고요. 보시면 현대산업도 겨우 이 첫 달 보시면은 뭐 차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2월 달이죠. 2월 달에 천냥봉 나왔던 저 자리가 2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저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내수에서 포커스 맞춰서 첫 달 돌아선 돌파가 결국 N자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다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추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일정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방송국이 채널 기회가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네. 진짜 방송국은 주조 부조 있어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난번에 요번이 아니라 설날 뭐 연휴가 지나가는데 뭔가 그 연휴 직후였어요. 네. 근데 저희 방송국에서 그 부조 쪽이랑 시간이 안 맞았어. 스케줄표가 나가는데 안 맞았어. 그래갖고 예를 들어 그 주동인 전문가가 시간이 했는데 25분에 끝나게 돼 있는데 네. 우리 표에는 30분에 끝나게 돼 있었던 거야. 네. 안 맞았어. 얘기하다 훅 끊겼잖아. 진짜로. 잘려. 와, 완전 대박 방송사고 했는데 높은 분이 못 보셔갖고 그 사람들 징계를 안 받았네. KBS에서 그런 일 벌어졌으면 박살나는 거죠. 네. 방송 훅 끊겼어. 다행히 우리는 시간표가. 인터넷 방송이라. 네. 마지막으로 저도 끝났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너스 말씀드리면 첫 달, 두 달, 저는 그런 거 관심 좋은데 그런 건 상관없이 두산 있잖아요. 마리랑금에. 네네. 그거랑 있고 뭐 건설들은 다음 주가 뉴스에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 다음 주가. 왠지 아세요? 왜요? 이번에 또 우리 또 대통령께서 아이 그거 이미 나왔죠. 제2의 중동부음을 일으키겠다라는 중동 지역에 의견. 가시는데 네. 하루 이틀 가시는 것도 아니야. 네. 9일이나 가시네. 9일. 그래서 보면 그래갖고 또 적자 사업장 잔뜩 수주하고. 방송 끝내겠네. 하여튼 시청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잡혀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건설주도 저는 그런 것들 뉴스도 분명히 살아있을 거고요. 거기 보면 원자력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부모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관심 갖고. 아니, 그런 게 올라가네. 뻔히 그런 거가 있다. 그렇죠. 중동수 제2의 중동부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3분 4분.